39살 간호사 민지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추석 당일 시댁에서 하루 종일 보낼 준비를 해야 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부모의 냉대는 차갑기만 했다. 우리 집과 맞지 않는다. 결혼 초 시아버지 박재호 72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시어머니 김명숙 69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녀 하린이가 태어나서야 겨우 결혼을 인정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민지연의 손은 뜨거운 기름에 여러 번 데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20가지가 넘는 전을 혼자 준비했다. 시누이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남편은 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지연아, 딸처럼 굴지 마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민지연은 국자를 든 손을 꽉 쥐었다. 딸처럼 굴지 말라니. 그렇다면 딸들은 어떻게 굴어야 하는 것인가?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엄마, 지연이가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다.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냐. 손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민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렸다. 15해 동안 반복된 이 풍경에 익숙해져야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린이가 할머니, 엄마가 만든 전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만 그녀는 잠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댁 방문은 민지연에게 또 다른 고역이었다. 토요일 오전 그녀는 큰 보온 도시락통에 삼계탕을 담고 각종 반찬을 준비했다. 시아버지의 혈압약과 관절염 때문에 싱겁고 부드러운 음식만 골라서. 아버님, 몸에 좋은 전복죽 끓여왔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짧은 대답 뒤 시아버지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민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20개가 넘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냄비와 프라이팬까지. 여보,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들아, 내가 뭘 한다고. 지연이가 해야지. 남자가 부엌 일에 나서면 안 된다. 남편은 미안한 듯 민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나도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일했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이미 오후 2시였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지연아,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가거라. 우리 늙어서 구석구석 잘 안 보여. 네, 어머님. 변기와 바닥을 닦고 거울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하린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민지야, 설거지 좀 빨리 해라. 밥 먹기도 전에 다 식는다. 저녁 준비까지 마친 후 시아버지의 재촉 소리가 들렸다. 민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번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정말 익숙해져서 문제였다. 언제부터인가 항의하는 것조차 포기했다. 하린이의 천진한 웃음소리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며느리의 숙명인가 봐요. 창밖을 바라보는 민지연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화요일 새벽 4시 민지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복도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골관절염 수술한 지 1달 됐잖아.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왔다는 것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은 말없이 기다렸다. 민지연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가족의 일이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는 온몸에 줄이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동안 냉정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이 든 한 사람이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민지연을 불렀다.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내가 간병을 해야겠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민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겨우 69이었다. 자신보다 30살 많을 뿐이었다. 어머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니야. 내가 간호사잖아. 전문 지식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시누이도 거들었다. 언니, 할인이를 생각해서라도 할아버지를 잘 돌봐야지. 아이가 할아버지 잃으면 얼마나 슬프겠어. 민지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탁하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연아, 우리 함께 돌보자. 내가 도울게.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괜찮아. 아버지가 중요하지. 민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결국 또다시 모든 짐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할인이의 할아버지였고 남편의 아버지였다. 알겠어요. 제가 돌볼게요. 그 순간 민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1달간의 간병 생활은 민지연을 한계로 몰아갔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그녀의 몸은 급속히 야위어갔다. 할인이는 엄마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꾸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 선생님, 아버님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병원이라. 그런 곳에 모시기가. 어머님,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민지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집에서 내가 돌보는 게 맞지 않겠니? 요양병원은 너무. 어머님. 민지연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저도 일해야 하고 할인이도 돌봐야 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진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간호사라서 더 잘할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면. 아니에요. 민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왜 모든 걸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가정부라도 두고 주 1회 방문으로는 부족해요. 아버님께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세요. 남편이 민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우리가 자주 문안드리는 게 현실적이에요. 결국 시아버지는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가정부를 고용하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민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요양병원 로비에서 남편과 할인이와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이제 그만이다. 할인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덜 피곤해져. 응, 그럴 거야. 민지연은 딸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